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한 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학습지 받은 거 있죠? 그거 채워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는 소화 단원에서 생물의 구성 단계를 볼 건데요. 생물의 구성 단계는 생물의 몸은 우선은 세포, 기본 단위인 세포들이 모여서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 그리고 결국 이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세포이고요. 이때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단계고, 조직은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유한 모양이 있는데, 조직은 그냥 세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있는 형태이고 특정한 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 생물체,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생물의 구성 단계인데요. 동물체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관계라는 게 있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계라는 거는 소화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소화라는 거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도록 작게 분해해서 이 저분자 물질을 흡수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죠. 이 소화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소화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위, 소장, 대장, 입, 식도 이런 것들이 있죠. 간, 쓸개, 이자 이런 것들이 소화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중에 하나라도 없게 된다면 소화라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겠죠. 두 번째 페이지 보면요. 우리 소화계 봤는데요. 소화계뿐만 아니라 이번 단원에서 순환계, 온몸으로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순환계, 기체 교환하도록 하는 호흡계, 그리고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배설계에 대해서 각각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이거 해보기 했었죠. 각각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 해당되는 기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심장, 기관, 방광, 위, 콩팥, 폐, 대장이 있는데요. 이 그림 속에 있는 것들 중에 소화계에 해당되는 건 위, 대장 있고요. 순환계에 해당되는 건 심장 있고요. 그리고 호흡기에 해당되는 건 여기 기관인데요. 여기서의 기관은 공기가 드나드는 관을 의미합니다. 기관, 그리고 폐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배설과에 해당되는 건 방광, 콩팥 등이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찾아본다면 식도, 소화계에 해당되는 거 식도, 십이지장, 그리고 소장, 간, 쓸개, 이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순환계에는 혈관, 그리고 혈액이 있겠죠. 그리고 호흡계에는 기관이 세부적으로 분리된 기관지, 그리고 코, 그리고
코, 기관지, 기관, 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방광, 콩팥, 그리고 뭐 수뇨관, 수뇨관이 아니라 오줌관이라고 하죠. 우리는 오줌관. 그리고 요도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화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건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거를 영양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내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하죠. 그래서 영양소의 종류에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기염료, 바이타민,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몸은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식물과 에너지에서 녹말, 포도당, 그리고 뭐 설탕 이런 것들 배웠었죠. 이런 것들이 다 포도당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데요. 여기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은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남게 되면 내가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남게 되면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각각의 음식물은 대체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밥, 감자에는 녹말 형태로 대체로 저장을 할 거고요. 고구마에는 설탕 형태로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단백질 볼게요. 단백질은 몸을 주로 구성하는 우리 근육이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우리 머리카락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요. 얘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뭐 이런 살코기, 생선 이런 것들에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우리 아까 탄수화물이 남으면 지방으로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땅콩, 깨, 참기름, 버터 이런 것들의 지방이 있습니다. 무기염료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멸치, 뭐 다시마 이런 것들에는 멸치에는 인, 칼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뼈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우리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타민, 대체로 비타민 C, 비타민 B 이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 표기법이 바뀌었어요. 바이타민. 그래서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고요. 몸의 기능만 조절합니다. 그래서 과일 등에 많겠죠. 그리고 물은 우리 몸을 70% 정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물질 운반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혈액 속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물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우리 궁금할 때는 어떻게 찾아보냐?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녹말, 밥에 녹말 들어있다고 했죠. 그럼 진짜 녹말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오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녹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녹말이 들어있으면 원래 이런 연한 갈색 정도 색깔이었는데 녹말이 있다면 청남색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검출에는 베네딕트 용액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는 가열을 해줘야 되고요. 이때 포도당뿐만 아니라 설탕을
제외한 다른 당분들도 베네딕트 용액으로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가지고 베네딕트로 가열해서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황적색이 띄면은 포도당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다른 당분들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검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분 검출을 할 수 있다. 근데 설탕은 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5% 수산화탄 수용액과 1% 황산구리2 수용액을 가지고 검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옛날에 뷰렛 용액이라고 했어요. 뷰렛. 시험에서 이렇게 각각 나올 수도 있고 뷰렛 용액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있을 때는 보라색을 띠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지방이랑 증류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단3 용액이 지방에만 녹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단3 용액은 붉은색인데요. 이 수단3 용액을 지방과 증류수가 이렇게 담겨있는 시험관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리면 증류수에는 녹지 않고 지방에만 녹아서 이 붉은색이 옅어져서 선홍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화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결국 소화가 필요한 이유는 영양소를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음식물은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음식물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의 크기, 음식물 속 영양소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침에는 뭐가 들어있죠? 맞아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침에 의해서 밥에 들어있는 녹말이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일부분 분해가 됩니다. 우리 녹말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했었잖아요. 포도당이 육각형 모양이에요. 엿당은 이런 포도당이 두 개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 큰 영양소였던 녹말을 작은 형태의 영양소로 분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는 소화계이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죠. 그리고 이때 이 아밀레이스의 역할이 뭐냐? 이거는 소화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 그래서 효소라는 거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 반응, 녹말이 엿당이 되는 반응을 촉진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라는 기능을 도와주는 효소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아밀레이스가 소화효소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녹말 같은 경우는 잎에서 또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분해되는데요. 각각 살펴보면 우선 입에 있는 침샘에서 침이 나오게 되면 이 침에는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다고 했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반응이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녹말이 입에서 엿당으로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이 남아서 소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에서 소장 쪽으로 소장이랑 연결된 관을 통해서 이자에서 또 아밀레이스를 분비를 해요. 그러면 소장에서 녹말이 모두 남아있던 녹말이 모두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단백질의 분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은 위에서 분비하는 펩신 그리고 이자에서 분비하는 트립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요. 이 펩신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분해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펩신이 우리 몸을 항상 활성화된 상태라면 우리 몸을 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펩신은 원래는 불활성한 상태로 있다가 이 위액에 들어있는 염산에 의해서 염산을 또는 위산이라고도 하죠. 위에 들어있는 산이니까 이 위산에 의해서 펩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펩신은 위에서 단백질을 위에서 분비했겠죠. 단백질을 중간 단백질로 분해를 해줍니다. 그럼 이 중간 단백질을 이번에도 이자에서 분비된 트립신이 좀 더 작은 중간 단백질로 분해를 합니다. 완전히 분해된 상태는 아니에요. 엿당도 포도당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중간 단백질도 아직 완전히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번에는 이자에서 분비하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요. 지방은 이번에도 이자의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지방만 완전 분해가 됩니다. 이자의 효소에 의해서 지방만 완전 분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실제 수업에서는 추가적으로 뭘 설명했었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지방의 유화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지방의 유화.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다 화학적인 소화예요. 소화 효소에 의한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바뀌는, 분해되는 그런 화학적인 소화를 봤는데요. 이 지방의 유화는 마치 우리가 이빨로 음식물을 그냥 잘게 쪼개는 성질이 변한 건 아니에요. 잘게 쪼개는 물리적인 소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방의 유화는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지만 쓸개에 저장이 되고요.
저장이 됐다가 필요할 때 소장으로 또 관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소장 내에서 쓸개즙이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큰 덩어리의 지방이 그냥 작은 덩어리의 지방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는 크기만 달라졌기 때문에 물리적인 소화고 화학적인 소화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작아진 것들이 이자의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화학적인 소화를 거치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방만 최종적으로 분해가 됐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엿당이랑 중간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소장 벽에 있는 소화요소에 의해서 완전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분해가 되면 결국 녹말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야 하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야 하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었나요? 자, 이렇게 분해를 했으면 우리가 흡수를 해야겠죠. 이 흡수는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럼 소장이 왜 이렇게 흡수가 잘 되냐 봤더니 안쪽 구조가 많은 주름과 이 주름에 융털이 있대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주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융털의 구조를 살펴보면 융털을 확대해보면 이것과 같이 암죽관과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이 부분이 모세혈관이고 노란색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암죽관입니다. 암죽관 같은 경우는 지용성 영양소, 지용성이라고 하면 물에 안 녹는 거, 뭐 기름 같은 거, 이런 거 지용성 영양소들을 흡수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쪽으로는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요. 아미노산, 물, 포도당,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바이타민이라고 포기가 받쳤다고 했어요. 바이타민, 무기염류들 이런 것들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흡수된 영양소는 결국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게 되고요.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 온몸으로 운반이 되고 결국 순환계와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 중에서 뭐 하나 놓쳤는데 뭐가 있죠? 맞아요. 대장이 있었죠. 대장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할까요? 대장에는 소화요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소화작용은 일어나지 않지만 여기 소장에서 대부분 물이 흡수됐지만 일부분 흡수되지 않은 물이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물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만 일부분 남은 물이 대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에는 뭐 여러 세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영양소도 소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물을 흡수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은 찌꺼기들은 대변 형태로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대변 활동하는 거는 소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